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앞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재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늘은 두산중공업 후속 동일 모멘텀 보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5배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가 지금 총 20조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3배 정도 상승할 만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평가 우량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추석이 오기 전에는 추석 전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종목 추천이라든지 관심 종목을 안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종목 추천이라든지 관심 종목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두산중공업이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는데, 자, 두산중공업이 지금 대략 5,000원에서 32,000원, 대략 한 5.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6배 정도 좀 상승했죠. 6배 정도. 자, 이 당시가 5,000원대 있던 게 32,000원, 6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상승,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7월 달에서 한 9월, 10월, 이 정도 한 11월, 이때까지 상승을 가지고 갔던 이유가, 해상풍력 사업 추진하면서 그린뉴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린뉴들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 당시에 단기적으로 3배 정도죠? 5천에서 15,000이가 3배 정도 상승을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주, 약 8천억 정도에 달하는 수주가 따라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는 듯 했지만 사실 상승 타임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갔던 거는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한미 원전 동맹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6배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올라간 거는 2배 정도. 2배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로서 처음에 올라갔던 게 더 큰 상승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그린 뉴딜, 해상 풍력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수주 관련 같은 경우도 보면은 1,000억 규모의 이제 ESS 수주해가지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되어 있는 사업, ESS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실제로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ESS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단은 오늘 장에서 뉴스 나온 걸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 아까 얘기했죠. 정부 재생 에너지 개통 구축에 12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근데 이 12조 3천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설비를 전력 개통에 원활히 연계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래서 보면은 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 강화입니다. 강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래서 뭐라 나와 있느냐? 새만금, 선안의 신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방안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 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 개통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자, 탄소 중립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에서 뭘 강조하느냐? 지금 이 12조 3천억에 대한 투자라는 게 탄소 중립에 관련된 다른 게 아니라 전력 개통, 이제 보다시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이 설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 전력 시스템 강화, 개통 구축, 이 개통에 원활히 연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ESS를 좀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탄소 중립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탄소 중립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자, 탄소 중립 산업화 위한 태양광, ESS, 그린 뉴딜 통합 엑스포 개막이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봐도 결국 뭐야? 탄소 중립이라는 거 그냥 사실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 친환경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친환경. 그래서 그린 뉴딜, ESS, 태양광을 통합을 해서 엑스포 개막했다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저는 ESS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산중공업도 ES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고 봤을 때, 자, 이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전환하는 등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은 뭐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이제 그린 뉴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무엇이냐 봤더니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료에너지,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예요? 친환경 에너지겠죠? 신재생 에너지는 연료, 수소, 태양, 풍력인데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실 풍력과 태양열을 많이 보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연료, 수소, 태양, 풍력 에너지를 등이 포함해서 이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ESS는 봅시다. ESS는 뭐예요? 차세대 전력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그래서 뭡니까? ESS는 보면은 뭐라 적혀 있느냐?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데 ESS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는 뭐다? ESS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보면은 그럼 결국 뭐예요? 그린 뉴딜은 신재생 에너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건데 그럼 ESS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포괄해서 이 합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건 ESS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보면은 탄소 중립에서 핵심은 ESS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뜨면서 폐배터리 시장에 관련해가지고 ESS 기술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ESS 자체도 좀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차를 떠나가지고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이 친환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창고 ESS가 뜬다. 그래서 이 ESS는 결과적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히 미래 투자, 그러니까 아직 상승했다기보다는 아직 이 업종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미래 투자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ESS 관련되어 있는 기술은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산중공업도 뭐예요? 그린 뉴딜, 해상 풍력 육성 산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했는데 ESS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콕 찍어서 뭐라고 해요? 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SS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 이 풍력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두산중공업과 거의 동일한 모멘텀, 비슷한 모멘텀이라고 좀 표현을 했던 거고, 어찌됐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에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좀 사실 이 종목으로 좀 잘 알 거예요. 실제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맞고요. 근데 보면은 로봇 모션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IoT,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의 핵심 장치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위에 ESS용 전력 변환 장치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어쨌든 RF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 자체는 IoT도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이 중심, 핵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고요. 로봇도 미래예요. 스마트 팩토리도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완전히 굉장히 바닥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차트 자체도 바닥이고 기업의 가치만 봤을 때는 다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보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도 투자한다라고 과거부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실제로 뭐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이 투자에 대한 것도 꾸준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리고 제가 20조에 달하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재생액 12조 3천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7조 정도가 모자라요. 7조 정도가 근데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이제 보면은 오늘 장에 또 뉴스가 나왔던 게 홍남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년에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빅3에 6조 3천억을 투자한다. 그럼 19조 6천억이죠. 뭐 대략 20조가 됩니다. 근데 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로봇이 무슨 반도체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은 반도체라고 봐야 돼요. 뭐 실제로 반도체가 아니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RS 오토메이션 보면은 실제 얘네는 딱 기업을 뭐라고 찍었느냐? 반도체 분야에 우리는 매출 비중을 전체 20% 확대할 거다라고 올해 얘기했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로 대규모 투자 예정. 얘네도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반도체 산업에다가 섹터에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더 이제 매출 비중을 올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홍남기 씨의 6조 3천억 빅3에 대한 투자도 이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개통 구축에 12조 3천억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총 20조에 달하는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기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부 정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실제 차트를 보면은 일봉, 주봉, 월봉 보면 뭐 굉장히 바닥에서 잘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구간 정말로 좀 크게 잘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지금 여러분들이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분할 매수 하셔서 평단가를 1,500원 정도로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원 정도.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한 7,500원 정도. 목표가는 1차 22,000원. 2차 목표가 2차를 3만원까지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00원에서 3만원 한 3배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늘 뭐라고 했어요? 이 방송을 통한 저는 실시간 리딩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10% 이상 수익이 나면 좀 자율 차익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실제로 거의 다 장투 개념들이에요. 저는 매일 당일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매일 빠르게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내가 매일 바로 수익 날 종목 알면 여러분한테 왜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알려주지. 나 혼자 다 독식합니다. 실제로 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만큼 1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차익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시든지 스스로가 좀 더 매매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또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